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평면도형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죠. 오늘 날씨가 무지 좋아서 이 저기 TV가 하얀색으로 밝아도 선생님 얼굴이 그래도 보이네요. 지금 어제부터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가을이 돼서 하늘도 깨끗하고 맑고 밝습니다. 우리 지금 평면도형 살펴보고 있는데, 평면도형 하면 이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해요. 또 종이접기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유치원이나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여러 가지 활동들, 또 종이접기하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수학 공부였어요. 그 중에 오늘 평면도형 여러 가지 살펴볼 텐데, 요거 살펴보기 전에 영상 먼저 보고 있어요. 영상. 특히 남학생들 군대 가야 되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잠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기 부사관 교육생들이 최초 기본 강화 훈련에 나섰습니다. 저 높은 구도에서 뛰어내리는 강화 훈련.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용기? 담력? 경험? 노노노노노노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목숨을 지켜줄 낙하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목 인사이드 불량률 제로 낙하산 포장병을 아십니까? 그래서 낙하산이다 하면 패러슈트, 또 패러글라이딩, 그 뜻은 뭐냐면 지면과 평행하게 움직인다, 날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낙하하는 산은 이제 떨어지는 산이라는 뜻이지만, 영어로는 패러슈트, 해서 평행하다. 또 패러글라이딩, 비행기도 있죠, 패러글라이딩.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접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죠. 특수전에는 낙하산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포장병이 따로 있습니다. 강화 훈련 후 활짝 펼쳐진 낙하선을 다시 꼼꼼하게 포장하는 건데요. 낙하산 포장 단계만도 11단계. 엉키거나 부정확한 낙하산을 정확히 펴는 것이 1단계. 각맞춰 폭도 잡고 30개나 되는 낙하산 줄에 조종줄 2개, 총 32개의 낙하산 줄도 정확히 구분해 정리하면 노노노노노 아직 아니에요. 낙하산을 전개낭에 넣어 산낭에 다는 것까지 11단계가 끝입니다. 와우! 낙하산 줄을 꿰 때는 생명줄을 허리에 감고 작업하는 것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라고 합니다. 낙하산 포장은 3인 1조로 진행되는데요. 손발이 척척인 조는 하나당 7, 8분, 하루에 많을 땐 한 조당 50개가량의 낙하산을 포장한다고 하는데요. 맞다! 여기 낙하산 포장병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포장한 낙하산으로 강화 훈련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훈련을 통해 낙하산 포장병으로서 자신감, 사명감을 쭉쭉쭉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는 또 하나의 숨은 공신, 낙하산 포장병. 지금껏 낙하산 포장 불량률 제로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보람 있게 생각하고 방학 계속 끝나면 이렇게 무사히 방학하고 다시 또 포장하고 또 이루어질 때또 이루는 애가 계속 목표감으로 성취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인사이드 5만 뷰 넘으면 저기 한번 도전해 볼래요. 제가 포장하고 제가 뛰어내릴 거예요. 시끄럽네요. 그리고 이제 그 낙하산에 보면 구멍이 뚫린 게 있어요. 구멍이 뚫린 게 있는데, 그게 주로 어디냐면 뒤쪽이고, 그쪽 방향으로 바람이 빠지면서 이 낙하산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풍선 같은 거 던져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갑니다. 그러나 낙하산은 그 좌우 구멍을 뚫어 놓아서 그게 뒷부분으로 가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줄의 길이를 조절해서 원하는 것을 착지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여기 구리나 이쪽에 가서 그 훈련하는 모습을 가끔 봤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잘못 내려서 저 구리에 저 하남 쪽으로 거기 낙하산 착륙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한강에 빠지기도 하고 나무에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남학생들 한번 군대 가서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상 잠깐 볼까요? 이 영상을 또 하나 평면도형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게 영화 몇 년 됐는데,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생이라 영화 못 봤을 거예요. 이거는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거기서 몇 장면.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2학년 학생들 선생님이 교실에 가서 영화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교실에 선생님이 그 수학 영화 포스터 붙여놓은 거 보셨죠? 그래서 영화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The language of the mystic arts is as old as civilization.
The sorcerers of antiquity call the use of this language spells. But if that word offends your modern sensibilities, you can call it a program. The source code that shapes reality. We harness energy drawn from other dimensions of the multiverse to cast spells, to conjure shields and weapons, to make magic. Even if my fingers could do that, 그래서 지구상에 움직이는 물체들은 대부분 원운동을 합니다. 원운동. 왕복운동이나 다른 것도 있지만, 주기운동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뭐 선풍기, 모터, 자동차의 바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원운동을 하죠. 그 움직임이 원 모양이고, 좀 전에 보았듯이 그 외에 삼각형, 사각형, 여러 가지 도형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뭐가? 평면도형의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면도형의 기본.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원의 성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입체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면도형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 좀 전에 선생님이 영상 보여드렸듯이 요렇게 잠깐 요걸 끌까요? 요렇게 평면도형 삼각형, 사각형. 사각형으로 정육면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정육면체 지금 만들었는데 이게 자석으로 된 교구라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정육면체 큐브 여러분들 우리 메스큐브 이걸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개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건널비나 부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각형으로 정 12면체 만들어 봤어요. 왜 화면이 잘린다 이거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정 12면체 정 12면체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써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 12면체 그 다음에 정육각형 정 20면체 만들다가 쓰러졌어요. 이 힘을 많이 못 받더라고. 거의 9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정다면체 뒤에 가서 얘기할 텐데 어찌됐든 기본이 되는 도형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뿔과 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는 왜 여러분들 남학생들도 공을 얼마나 좋아해? 축구하고 농구하고. 공은 뭐냐면 완벽한 대칭성이에요. 즉 아이고 종이 치네. 빨리 끝내라고 그러나 보다. 이 원은 좌우로 대칭이지만 얘는 3차원 공간상에서 완벽한 대칭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충격받으면 이쪽으로 튕겨나가요. 방향성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놀이를 할 때 축구할 때 이쪽을 차면 반드시 반대쪽으로 나가요. 그러나 뭐 알까기처럼 이런 거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2차원이니까 여기를 치면 이리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치면 반대쪽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는 완벽하게 대칭이다. 중심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사각 생각해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수박 생각해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구의 중심으로 자르면 대칭이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구까지. 그래서 평면도형에서부터 구까지 이번 단원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숙제라고 생각하고 막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계산해야지. 그러면 수학이 괴로워요. 선생님한테 가끔 이제 문자도 주고 연락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수학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놀아보자. 야 삼각형 가지고 놀아보자. 사각형 가지고 딱지 만들어서 놀아보자. 할 때 이 사각형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즐겁게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을 즐겁게 배우셔야지 안 그러면 괴롭고 금방 까먹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10년 전에 자기 생일날 생일 선물 뭐 받았을까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교과서 봅시다. 이제 교과서로 갑시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영화도 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영화를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교과서 100 지난 시간에 교과서 196페이지 펴주세요. 교과서 196페이지 지난 시간에 본 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보고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머니가 여러분들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딱 한 번 딱 타고 자전거 버려버립니까?
아니잖아. 또 밥 먹을 때도 야 짜장면 먹으라 하고서 짜장면 한 젓가락 딱 먹고 안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처럼 이 수학도 마찬가지야. 아까 얘기한 대로 까먹는 게 정상이라고요. 선생님도 까먹어요. 까먹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생각해야 돼.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학을 배우는 이유,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이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닌다 그랬습니다. 생각하시고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오각형 가지고 해볼까요? 오각형? 육각형으로 해도 되고 오각형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육각형 이렇게 육각형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한 꼭지점에서 하나 둘 세 개. 아 미안합니다. 아 치워야 되겠네. 세 개 그을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세 개 그을 수 있는데 이런 꼭지점이 몇 개 있다 그랬죠? 6개 있으니까 3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반대쪽 꼭지점에서 그은 대각선의 개수와 항상 2개씩 겹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목길은 일방통행이지만 저 큰 길은 가는 방향 오는 방향 2차선이잖아요. 2개씩 돼 있잖아. 안 그러면 그 도로의 역할을 못해요. 고속도로 뭐 기차 외길로 된 기차 있기는 있을 거예요. 저기 2호선 가면 저쪽에 성수역인가 왕십리 지나서 거기는 왕복하지 않는 그런 노선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겹쳐지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N각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N각형의 선생님 좀 잘리네 자꾸. 이렇게 비켜야 되겠다. 선생님 더 옆으로 빠져야 되겠다. 선생님 얼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더 옆으로 빠지겠습니다. 오씨, 다 카메라가 흔들려. 이렇게 되지. 그렇지. 이렇게 되지. 그래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게 n-3개. 그리고 꼭지점이 n개니까 곱해주면 모든 대각선의 개수가 되는데 다 2개씩 겹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태극기 보면서 생각하자 그랬잖아. 다 2개씩이라고. 다 2개씩. 콧구멍도 2개예요. 깐난 애기들 콧물 감기 걸려서 콧물 나와서 코가 막히면은 이쪽으로 숨 쉬어야 돼요. 또 눈도 다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한쪽 눈으로 해야 돼요. 귀도 다 2개. 다 팔다리도 다 2개씩. 심장도 좌우 2개씩 있습니다.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개씩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로 나눠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문제 1번 풀고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대각선이 35개이면 몇 각형이냐 그렇게 물었었어요. 12각형 어떻게 됐더라? 12각형 우리 선생님하고 또 해보고 그럴 거예요. 선생님이 그 수학 부채 우리 많이 해봤죠 여러분들? 또 활동지에도 했었죠. 또 매스큐브에도 또 할 거고 수학 부채 시계판에 대각선을 그어주시면 여기는 다 안 그랬습니다만 어떻게 되나 12각형 어떻게 됐더라? 12각형은 꼭지점이 12개 그 다음에 9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데 2개씩 중복되니까 항상 약분된다 그랬습니다. 54개 이거 그리다가 많이 힘들어해요 학생들이. 54개 다 그리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35개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35개면 빨간색 어디 갔어? 빨간색 이 값이 35가 되려면 거꾸로 찾아 나가야 돼요. 원래는 식이 있고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어서 그건 3학년 때 풀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자연수니까 찍어야 돼요. 마찬가지 찍어서 예상을 하는 거죠. 초코파이가 만약에 36개다. 선생님이 딱 초코파이 학생들 나눠주려고 딱 가져왔는데 36개예요. 그럼 몇 박스를 샀을까요? 그렇게 거꾸로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3이니까 3이 되면서 곱해서 35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2로 나눴으니까 2를 곱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를 곱해주면 70. 벌써 70 하니까 나오죠? 7 곱하기 얼마죠? 7 곱하기 10 이렇게 될 것 같다 라고 예상하는 거야. 찍는 거야. 그렇게 예상하고 찍는 것도 수학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 뭐 AI 어쩌고
그게 아니라 많은 값을 다루다 보면 다음에 이런 것이 될 것이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일하는 분들, 뭐 신발 만드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국수나 만두 만드는, 김밥 만드는 분, 김밥 100인분을 준비를 해야 돼. 그럼 어떤 재료가 얼마나 필요하다라고 감이 오죠. 많이 해보면. 여러분들도 수학 힘들다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문자 주는 분에게는 나 선생님 답변을 매일 이렇게 줘요.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3가지. 매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푸셔야 된다 그래서 손으로. 안 그러면 졸려요. 잠들어요. 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야 돼요. 까먹는 게 정상이라 그랬어. 여러분들도 까먹고 선생님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보면 7 곱하기 10 70이 돼야 되네. 그러면 n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n은 곱하기 n-3이니까 n이 10이 돼야 되겠죠? 한번 만나 확인해 봅시다. 10 곱하기 10에서 3 빼주면 7 에다가 나누기 2를 해볼까요? 2 그럼 7로 35 딩동댕 잘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n의 값이 10이면 대각선이 몇 개? 35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만 살펴보고 벌써 15분 지났네. 조금만 살펴보고 정리할 거예요. 교과서 197페이지 아래쪽 197페이지 아래쪽 자 나왔어요. 여기 나왔네. 빨간색 펜 준비해 주세요. 삼각형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각과 빨간색 펜 준비. 내각 동그라미 쳐주세요. 내각 안쪽에 각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앵글 내각. 그 다음에 외각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 옆에다가 내각 더하기 외각은 180도 평각 180도예요. 아니면 각 R을 2개 이 각 R 그렇게 써도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 봐야지. 바로 집에 있는 뭐 색종 종이 가지고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A4 용지를 잘랐어요. 어디 갔어? 이렇게 가져와서 A4 용지를 잘랐습니다. A4 용지를 잘라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책에서처럼 이렇게 잘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요 자른 종이를 각을 얼마인지 몰라요. 물론 이게 A4 용지니까 여기가 직각이긴 한데 그냥 아무 삼각형이라고 칩시다. 요 각의 니도 비켜봐. 보이나요? 여러분들 요 각의 크기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A 그 다음에 요 각의 크기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B 요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C라고 요렇게 해보겠어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신기하게도 A, B, C부터 잘라보겠어요. 얘를 잘라서 A, B, C가 모이게 하겠어요. A 여기 하겠습니다. A 그 다음에 B 어디 갔어? B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술이 아니에요. 수학이에요. 수학. 잘라서 B 어디 갔냐? B 여기다 모아보시고 됐죠? 그 다음에 C 어디 갔어? C 여기다가 이렇게 대어 보면 신기하게도 요 각이 신기하게도 ABC가 모인 각이 신기하게도 평각 180도가 돼요. 신기한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에 지금 책에 있는 게 이따가 시간 남으면 꼭 한번 뭐 A4 용지나 집에 있는 색종이 잘라서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해서 직접 활동하셔야 기억에 남는다고요. 보시겠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에서처럼 이렇게 얘를 잘라서 이렇게 ABC의 각이 이렇게 오도록 모아지도록 이렇게 나타내 보겠어요. 그렇게 될 때 빨간색 펜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 그림 2에 이제 이 삼각형을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림 위에 이 안쪽에 이 각을 화살표 해주시고 써주세요. 뭐라고 쓰냐면 안쪽에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각. 여기 앞에 동아아파트 두산 아파트 앞에 거기 1층에도 인테리어하고 장판하고 뭐 이런 벽지파는 가게 있어요. 그래서 실내 건축이라면 좀 그렇지만 실내에 이제 꾸미는 사람들을
업자분들을 인테리어 업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집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벽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벽에다 크레파스랑 물감을 얼마나 낙서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리하기도 하죠. 내부 수리죠. 실내 인테리어. 내각 인테리어. 그 다음에 요 밖에 있는 요 두각, 요 밖에 있는 요 두각을, 요 바깥쪽에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얘네들을 외각. 그래서 뭐 외국인, 뭐 외식,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내외 한 쌍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극기 보면서 빨간 코 파란 걸 보면서 항상 두 개씩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도 즐겁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나가도 갑자기 또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하늘도 비가 오기도 하고 오늘처럼 해가 나기도 하고, 세상은 이런 게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조화롭게 자기가 싹 알아야 돼.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알고서 아, 세상이 변하는구나, 달라지는구나, 그걸 알고 거기에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 그렇습니다. 뉴스만 보면 막 안 좋은 사람들, 막 심지어 사람 죽인 사람들 얘기만 계속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랬더니 큰일 나죠. 그래서 선생님은 아파트에 승강기에 뉴스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막 사고 난 거, 교통사고 나서 몇 명 죽었니, 뭐. 그래서 특히 초등학생들 보면 초등학생들 뭐 그런 뉴스 기사한테 보면 깜짝 놀라죠. 사람들 큰일 났네,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큰일 났네.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고요. 이 세상은 안 좋은 일과 좋은 일들이 막 섞여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가 평가계가 몇 도라고요? 180도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로 돌아옵니다. 여기로 돌아와서 만약에 삼각형이라면, 정삼각형, 이거 보이나요? 정삼각형이라면 요 내각이 60도가 돼야 되고, 이게 붙진 않네. 이게 자석이 아니니까. 60도가 되고, 그럼 요 나머지 각은 몇 도가 되겠어요? 60도, 120도? 맞죠. 그렇죠. 똑똑하네. 이렇게, 뭐죠? 우리 중학생은 각도기가 없어도 원하는 각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술이 아니라 수학의 힘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 입 다물고 생각해야 돼. 이거 구구단 외워서 이거 구구단 빨리 풀어서 막 야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입 다물고 생각하셔야 돼. 갑니다. 다음. 줄 쳐주세요. 그 밑에 나왔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념 이거 하나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줄 쳐주세요.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 이웃한다는 얘기는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 이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이웃이라는 표현은 불이웃 돕기?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웃,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웃하는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변에 이루어진 내부에 각을 다각형의 내각, 메모치시고 별표 3개. 우리가 처음 나오는 단어들은 굵고 빨간색으로 나오죠. 별표 3개씩 쳐주세요. 기본 용어예요. 개념이야. 내각. 또 자동차도 인테리어, 바깥에 익스테리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또 각각 지점에서 한 변의 연장선과 이쪽에 선이 없으니까 바깥쪽으로 연장선을 그었어요. 잘렸구나. 이렇게 바깥쪽으로 연장선을 그어서 이웃하는 다른 변으로 이루어진 각을 그 꼭지점에서의 외각 내묻혀주세요. 별표 3개 쳐주세요. 별표 3개 하시고, 자, 중요한 것도 써줘야 되겠네. 이렇게 되고, 얘가 내각이고, 이거 외각이라고 했습니다. 외각. 선생님, 그러면 시청자 퀴즈. 지금 이거 뒤에 어머님들 한번 맞춰보세요. 상품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상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신기하게도 연장선과 이변이 만나는 각을 외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연장선 2개로 이루어진 각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내각은 아니야. 내각은. 왜냐면 안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저건 뭐라 그럴까요? 어머님들 맞춰보세요. 뒤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그냥 우리 앞단원에서 작도할 때 얘기했던 막곡지각이에요. 막곡지각. 내각의 막곡지각. 물론 막곡지각이니까 그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같다라고요.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 아래 활동하기 줄쳐주세요. 뭐라고?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가 됨을. 거짓말하는 거 알죠, 선생님이?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못 믿겠는 사람은 집에서 해보세요. 다 180도예요. 신기하게.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해서 책에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걸 옛날에는 이제 뭐 증명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해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줄쳐주겠습니다. 이 사실을 평행선의 성질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 이것 때문에 평행선 배웠나 보다. 특히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사각형, 사다리꼴, 마름모직, 사각형, 정사각형 이 사각형의 성질을 배울 때도 또 평행선의 성질이 나와요. 그래서 2학년 돼서 평행선의 성질이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행선의 성질, 평행하면 또 다른 직선과 만났을 때 동위가. 이게 또 뜻이 뭐였더라? 아유, 영어로는 선생님 까먹었는데 뜻이 같은 위치의 각이다. 그래서 수학 잘하려면 한자를 많이 아셔야 돼요. 한문 선생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게 선생님은 한자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한자 알아서 뭐래 선생님? 아니라니까. 병원 가보면 그 진단서나 처방전 용어들이 다 한자어예요. 한자어 아니면 영어로 써놓으셨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영어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릎이 다쳤어요. 그렇게 안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슬개골 골절 이렇게 써있지. 그래서 한자어라서 여러분들이 한자는 잘하셔야 돼요. 수학은 까먹어도 돼. 까먹어도 된다. 수학은. 왜냐하면 수학에 대한 것은 회계사나 더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면 돼. 내가 큰 공장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직원들을 뽑아서 어려운 부분은 그 부분을 맡기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리더가 되면 이걸 이해는 하고 있어야죠. 아, 이게 동위각이 이런 뜻이구나.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구나. 그 다음에 또 같은 게 뭐가 있었냐면 동위각이 같고 그 다음에 억각의 크기도 같았죠. 신기하게도. 언제만? 평행할 때만. 그래서 평행선의 성질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평행하면 패러글라이딩. 아까 그래서 낙하산 보여준 겁니다. 패러슛. 얘네들이 지면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안 그러고 뒤집어서 내려오면 큰일 나겠죠. 아까 그래서 낙하산 포장할 때 그 펼쳐진 그거를 이제 낙하산 뛰어내린 사람은 빨리 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빨리 안 감으면 어떻게 되냐면 태풍이나 바람 불면 또 그거에 끌려가요. 그래서 얼른 감아서 대충 이렇게 가방에 놔둬요. 그러면 그 낙하산병이 가져와서 다 펴요. 펴서 찢어진 데는 없는지 보수하고 붙이고 정리한 다음에 딱 펼쳐지기 좋게 딱 말아서 한번 줄 하나 당기면 펼쳐지도록 그렇게 꼭 묶어놓죠. 낙하산 안 펴진다면 비극이 벌어지겠죠. 큰일 나겠죠. 아, 그래서 평행선의 성질, 낙하산의 성질이 된다.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여 확인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책대로 안 하고 책은 그냥 이해만 하시고 물론 이걸 쓸 수 있고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뭐 다 수학자가 되거나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뭐 얘기하잖아요. 선생님들 저기 지하철이 그게 전기로 가는지 휘발유로 가는지 아니면 뭐 옛날처럼 연탄이나 나무 떼서 가는지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알면 좋지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2호선 타려면 동대문 운동장 가서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 동대문 운동장 옛날 말이야.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가서 갈아타서 롯데월드 가면 된다라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겠어요.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하겠어요. 그림에다가 아까 썼었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를 이 안쪽의 각을 아까는 A라고 그랬는데 C라고 한번 써보겠어요. C라고 써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점 C에서 요 마주보는 변 뭐라 그랬더라? 대변 AC의 평행한 평행선을 긋겠어요. 작도하겠어요. 이거 언제 또 작도해? 컴파스 선생님 치워버렸어. 작도하겠습니다. 작도했다고 그렇게 치면 어떻게 되나? 평행하니까 아이고 요각 A의 크기와 요각의 크기가 A로 같아요. 왜 그랬어? 평행선에 얘는 억각이니까 같아요. 억각. 화살표도 해줘요. 얼마인지는 몰라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같냐면 요 B. 요 B의 크기도 퐁당 이렇게 요각의 크기와 같아요. B 같아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각 C에 대해서 요 외곽은 A, B의 합과 같게 돼요. 평행선을 그었을 때 항상. 그래서 A, B, C를 더하면 요각 평각 180도가 돼요. 즉 삼각형의 내각이 합의 180도이고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식으로 써놓은 게 그 아래와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C의 각 변 BC의 연장선 위에 한 점 D를 잡고, 얘는 설명하려고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점 C를 지나고 AB에 평행 동그라미 쳐주세요. 별표. 평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돼요. 동의각과 억각이 안 되니까. 평행한 직선 EC를 그으면 여기 써놨네요. 억각이 같고요. 동의각이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인데 책에 써있습니다. 각 ACB 요게 여기다 써주세요. 이게 내각입니다. 요 내각의 크기는 요 두 각 더한 것 여기 있죠? 요 두 개 더한 거 요거하고 요거 더한 거 얘가 뭐가 되냐면 아이고 좁으니까 외라고만 써줍시다. 외각이 돼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것이. 그래서 그 값은 얼마라고요? 평각 내각 더하기 외각은 평각 얼마요? 180도와 같다. 또 어떤 출판사나 다른 책에는 각 R 라이트 앵글이 직각이니까 이것의 2배와 같더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직각은 만들기 쉽죠? 직각은 뭐 어떤 종이든 얘를 반 접어주시면 여기 항상 평각의 반이니까 직각이 된다 그랬죠? 직각이 몇 개 있다고요? 직각이 이렇게 하나 이쪽에 이렇게 두 개 되니까 180도를 둘러 나눠주면 90도가 되겠죠. 초등학교 때 다 그렇게 개념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많은 걸 배웠어요. 선생님은 대단한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들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눈덩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모아서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링크 연결시켜 주는 것 뿐이에요. 링크 수학과정처럼 체인처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선생님 얘기하고 뭐 영화 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보겠습니다. 줄 쳐주세요, 여기. 따라서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반대쪽에 있는 두 내각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것의 합과 항상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표현을 다르게 해서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 좀 전에 했던 선생님 활동 또 교과서 내용 다시 한번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